이제 3교시 이제 가봅니다. 자, 지금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요. 23페이지에 산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이 중에서 제가 11가지가 쭉 서브노트에 적혀 있는데 거기 다 설명할 게 아니라 그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산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산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느냐 이건데요. 첫 번째, 전기 음성도 한번 볼게요. 전기 음성도 따질 때는 같은 주기에서 따지는 겁니다. 같은 주기에서 따지는 거예요. 전기 음성은 같은 주기에서 따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조기가 아니라 주기라고요. 자, 예를 들면 CH4, NH3, H2O, HF가 있다. 같은 주기 원소들 맞죠? 탄소, 질소, 산소, F니까 2주기 원소들입니다. pK 값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산성도가 누가 제일 큰지 압니다. pK 값 얼마였습니까? 단일결합. 예, 50 정도였습니다. 그죠? 암모니아 아까 얼마였어요? 36 정도였고요. 물 15.7이고요. HF 3.5니까 이렇게 갈수록 산성도가 커진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른쪽 갈수록 왜 산성도가 커지지? pK 값이 작으니까요. 그럼 pK 값이 왜 작은데 이 얘기라고요. 그 pK 값이 작은 거 외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값이 오른쪽 갈수록 pK 값이 작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자, 항상 산성도 따질 때는요. 그의 짝임기 따지는 겁니다. 짝염기. 얘의 짝염기는 누구세요? CH3의 짝염기. 짝염기라는 것은 수소 양이온을 잃어버린 놈을 말합니다. 수소 양이온을 잃어버린 놈은 CH3 음이온이겠죠. 짝염기가 NH3의 짝염기는요. NH2 음이온이겠죠. H2O의 짝염기는요. OH 음이온일 것이고요. HF의 짝염기는 F 음이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짝염기를 보면은 CH3-, NH2-, OH-, F-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마이너스가 어디 있냐면 C가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O가 마이너스, F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는 거 맞죠? 탄소 전기 음성도 얼마예요? 2.5, 3.0, 3.5, 4.0입니다. 이 F에 있는 놈은 F는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큽니다.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전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잘 땡긴다. 전자를 잘 땡기는 놈이 F입니다. 전자를 잘 땡기는 놈의 전자가 딱 있습니다. 이 전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기분 좋겠죠. 전자를 잘 땡기는 놈의 전자 있는데 뭐가 나빠요? 그러니까 이 전자, 즉 음이온이 전기요소도 큰 원자에 있다. 음이온이 뭐하다? 음이온이 뭐하다? 안정하다. 전기 음성도 큰 원자에 전자가 있으니 그 음이온이 얼마나 안정화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논리 그대로입니다. 음이온이 안정하다. 안정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아이오다드 음이온은 안정합니다. 안정하기 때문에 남을 잘 안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안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약염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안정하다. 안정하면 뭐? 약염기다. 약염기면 그의 짝사는 뭐다? 강산이다. 그래서 갈수록 pK 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논리적인 흐름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갈수록 산성도가 커집니까? 왜 이렇게 갈수록 pK 값은 작아집니까? 그의 짝염기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의 전자가 있으니 음이온이 안정하다. 음이온이 안정하니까 안정하면 약염기다. 그의 짝상 강산이다.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HF는 가장 닛 중에서는 최고 큰 강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첫 번째 거 개념 하나 고르셨습니까? 2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거 딱 이해됐어요? 그거 딱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탁 넘겨주는 센스. 딱 24페이지 넘기면 이번엔 또 인덴 같은
족에서 따지는 원리. 같은 족에서 결합 해리 에너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같은 족에서 따지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자, 이번엔 HF, HCl, HBr, HI. 산성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p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3.5입니다. 최고 강산인 겁니다. 얘가 제일 강산, 내려갈수록 점점점 산성도가 증가하는 건 당연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HI가 제일 강산입니까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왜 얘가 강산일까요? 자, 가만히 보시니까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H와 I 사이에 있는 요 결합을 들어가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잘라버릴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결합 해리 에너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공유 결합을 잘라버릴 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결합 해리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F란 놈 사이즈가 요만한 거 보이십니까? CL은 조금 더 큰 거 보이세요? BR은 더 큰 거 보이십니까? I는 더욱 더 큰 거 보이십니까? 같은 족에서는 내려갈수록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선생님 왜요? 모르면 일단 나중에 합시다. 일단 사이즈가 커지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H와 I는 사이즈가 큰 놈과 결합합니다. 그러면 얘는 H하고 I가 있는데 I가 사이즈가 이만해요. 말하자면 요 결합이 사이즈가 큰 놈과 결합을 딱 하니까 결합이 빡세겠슈? 느슨하겠슈? 그냥 감각으로 해요. 감각으로. 사이즈가 작은 놈은 뭔가 빡 붙어있는 느낌 들지요. 사이즈가 큰 놈이니까 좀 느슨하게 붙어있는 느낌 들죠. 말하자면 요 결합은 약합니다.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결합이 쉽게 잘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잘 끊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수소이온을 잘 내준다 이 소리입니다. 수소이온을 잘 내주니까 내려갈수록 산소도가 증가되는 걸 설명하는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HF는 제일 약산이고 여기서는 HI가 가장 강산인 이유가 바로 결합 해리 에너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족에서 따질 때 원리입니다. 이거는 같은 족. 그래서 이 원리, 그러니까 그 화합물마다 따지는 원리가 달라요. 따지는 원리가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건 상식으로 알 수 있잖아요. 자, H2O하고 H2S 중에 산소도가 큰 놈은 누구? O하고 S입니다. O하고 S 같은 족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O하고 S는 같은 족인데 요 결합이 누가 더 약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요 결합이 더 사이즈가 크니까 약하다죠. 약하니까 잘 끊어지겠죠. 잘 끊어지니까 수소이온 잘 나옵니다. 수소이온 잘 나오니까 산성도 큽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두 가지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셨습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뭘로 따진다? 전기 무선도로 따진다. 같은 족에서는 뭘로 따진다? 결합 해리 에너지로 따질 수 있더라. 이 개념이란 말이지요.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거 되셨습니까? 서브노트 24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거 딱 깔끔 털었습니까? 깔끔하게 딱 털고 외우셔야 돼요. 알았지? 그리고 자꾸 다른 화물과 비교해서 선생님 이럴 때 어때요?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밑에 인덕티브 에펙트라는 거 있죠. 요게 기출에 떴었어요. 참 신기해가지고 왜 교수님들이 그 많은 걸 놔두시고 이걸 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거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덕티브 에펙트란 겁니다. 세 번째는 인덕티브 효과다라는 건데요. 이게 산성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아세트산이 있다. 아세트산이 있다. 자, 여기가 H 3개가 하나가 I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아세트산이에요. 똑같은 아세트산인데 여기는 H가 3개고 여기는 하나가 I로 바뀐 거예요. 수소 3개 중에 하나가 I로 바뀌었다고요. 또 하나는 Cl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F로 바뀌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수소 3개가 몽창 다 F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똑같은 아세트산에 다 이 수소를 내보낼 때 얘기입니다. 이 수소를 내보내주는 산성도를 갖다 말하고 싶은데, 얘는 그냥 아세트산이고 얘는 I로 바뀌었고 Cl로 바뀌었고 얘는 F로 바뀌었고 얘는 F 3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산성도가 현격하게 달라지거든요. 산성도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성도가 증가합니다. 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산성도가 증가하느냐, 이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은 또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의 짝염기 따져야 합니다. 얘가 그의 짝염기거든요. 얘의 짝염기는 이거거든요. 얘의 짝염기는 이거고요. 얘의 짝염기는 이거거든요. 얘의 짝임기는 이거거든요. CF3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친구가 질문하기는 선생님 어떤 건 동그라미가 붙어 있고 어떤 건 그냥 쓰고 이 차이가 뭔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내 필기의 그냥 차이일 뿐입니다. 어저께 말했던 알칸하고 알케인하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질문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동그라미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참 학생들은 공부하다 보면은 별게 다 궁금해지나 봐요. 학생들은 참 보면은 진짜 막 신기하고 막 이상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짝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십니다. 음이온이 딱 생겨요. 음이온은요, 전자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연의 법칙은 공평입니다. 공평. 자연의 법칙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연의 법칙은 전자가 많으면요, 누군가가 전자를 뺏어서 안정화시켜 주는 겁니다. 전자가 많잖아? 그러면 전자를 뺏으면 안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자가 없잖아, 만약에? 그러면 전자를 메꿔주면서 안정화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지금 음이온 아니에요, 음이온. 전자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잖아. 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 음이온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켜 줍니까? 이 개념에서요. F라는 놈은 전기부터 커요, 작아요? 무지하게 큰 놈이 3놈이나 붙어 있습니다. 이 음이온에 있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무지하게 당겨줄 겁니다. F라는 놈은 전기부터 크니까 전자를 당겨준단 말이에요. 전자를 갖다 쭉 당기니까 이 음이온이 북 하고 전자를 뺏깁니다. F한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단히 안정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F가 3개나 있고 여기는 F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덜 당길 겁니다. 얘는 C에는 F보다 전기부서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덜 당길 겁니다. I는 더 작기 때문에 조금 덜 당길 겁니다. 얘는 당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음이온은 전자를 가장 많이 당김을 받기 때문에 음이온이 뭐라고요? 됐죠. 음이온이 안정하다고요. 자연의 법칙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전자가 많니? 뺏어줄게, 너 안정화될래? 전자가 부족하니? 내가 메꿔줄게, 너 안정화될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많니? 여기 전자가 몰려있니? 내가 뺏어줄게, 너 안정화될래? 이런 얘기라고요. 전자를 땡겨줌으로써 이 음이온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요. 안정화시켰다, 안정화시켰으니까 음이온이 안정하다. 안정하면 약염기, 그의 짝산, 강산, 내려가서 산소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전자를 당기거나 밀어줌으로써 산성도나 염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덕티브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놈이 산성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증가되는 현상을 인덕티브 효과로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라고요.
이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출에 떴던 건 뭐가 떴냐면요. 그 밑에 있는 게 떴습니다. 45의 기출에. 산성도 누가 더 크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CL인지 F인지는 뭐 상관없어요. 똑같은 카복시산인데, 자, CL이 하나는 여기 붙어 있고 하나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둘 중에 산소도가 누가 크겠습니까? 이렇게 떴어요. 자, 짝염기 따진다 그랬어요. 짝염기는 이거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 짝염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누가 더 안정화됩니까? 이걸 따져주는 겁니다. 자, CL은 뭐 하는 놈이에요? 전자를 당기는 놈이라고요. 전자는 전기수다 크니까 전자 당길 수 있어요. 전자 당긴다. 자, 산소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얘하고. 얘가 가깝죠? 가까우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당기겠죠. 거리가 가까운 만큼 효과적으로 당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거리가 먼 데서 당기는 것보다 가까이서 당기는 게 쉽겠죠. 그러면 이 음이온이 뭐다? 이 음이온이 더 음이온이 뭐 하는 놈이다? 안정하다. 안정하면 약염기다. 그의 짝사는 강산이다. 인덕티브 에펙트는 거리에도 의존한다. 이 개념이 45의 기출문제였습니다. 한 문제 딱 나왔어요. 산소연기도에서 이거. 그러니까 요 인덕티브 에펙트가 재탕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다는 뜻입니다. 재탕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또 있고요. 그때 요거 논리 이해되셨습니까? 예, 논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논리를 이해하셔서 왜 얘가 제일 안정하니? 산소에 마이너스가 생기면 그놈을 전자를 당겨준다. 당겨주니까 음연이 안정하다. 안정하면 약연기다. 그의 짝상 강산이다. 이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덕티브 에펙트는 거리에도 의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를 당길 만한 전기수가 큰 놈이 가까이에 있는 카복시산일수록 더 산소도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요. 개념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려드린 것만큼은 하세요. 알았지? 알려드린 건 하고 알려드리지 않은 건 하지 마시고 꼭 하십시오. 이런 건 하십시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솔베이션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런 건 대단히 어렵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5번째 혼성화라고 돼 있죠. 25페이지에. 25페이지 혼성화. 그건 합시다. 자, 이번엔 혼성화라는 겁니다. 지금은 뭘 공부하는 중이냐면요. 여러분들은 산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산성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산성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중이고 혼성화에 대한 얘기를 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화합물 한번 보십니다. 예를 들면 알칸입니다. 에탄. 에탄은 pK 값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알칸. 50 정도였죠. 에텐이라고 부르는 이중결합 화합물입니다. pK 값이 보통 한 43 정도 됐죠. 삼중결합 화합물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25 정도였었어요. 산소도 누가 제일 큽니까? 하면 이렇게 갈수록 산소도 커져요. 왜요? 이거예요. 왜요? pK 값이 작으니까요. 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외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오른쪽 갈수록 pK 값이 작아집니까? 왜 오른쪽 갈수록 산소가 증가합니까?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따질 때는 항상 뭘 따진다? 그의 짝염기. 짝염기입니다. 얘의 짝염기. 짝염기. 또 얘의 짝염기. 짝염기. 수소 양이온을 내보내준 형태. 그걸 짝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각각의 짝염기를 갖다 쭉 따져보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잘 보세요. 차이점은 혼성오비탈이 뭐죠? sp3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sp3입니다. sp3는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몇 개가 묶여야 돼요? 3개가 묶여야 됩니다. s 하나, p 3개. 4개 중에 하나가 s입니다. s 하나, p 3개니까 4개 중에 하나가 s라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s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S성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S성질. S성질은 4개 중에 하나가 S인 겁니다. 그러니까 S 캐릭터는 몇 %냐 하면은
25%의 S 캐릭터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일 결합은. 이중 결합은 혼성hợp 이탈이 뭐였죠? sp2였거든요. S 하나 P 두 개니까 세 개 중에 하나가 S인 겁니다. 세 개 중에 하나가 S니까 S 캐릭터는 33.3%입니다가 되는 것이고요. 삼중결합 탄소는 혼성hợp 이탈이 SP였거든요. SP 이거 어저께 했던 거 기억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얘는 S 하나 P 하나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S 성질인 겁니다. 그래서 S 캐릭터는 50%를 갖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얘는 S 성질이 S 캐릭터가 제일 큰 놈의 전자네요. 그죠? S 성질이 최고 큰 얘는 25, 얘는 33.3, 얘는 50%니까 얘가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큰 놈의 전자가 있습니다. S 성질이 크다. 자, S 오비탈과 P 오비탈 중에 핵에 가까운 놈은 S 오비탈이 가깝죠. 말하자면 S 성질이 크다. 다른 말로 하면 핵에서 가깝답니다. 핵에서 가까이 붙어 있다. 핵에서 가까이 붙어 있다. 핵에 가까이 붙어 있다. 가까이 붙어 있다. 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 붙어 있는 전자.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자연의 법칙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붙었다면 좋은 겁니다. 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전자 얼마나 행복할까요? 말하자면 음이온이 뭐라고요? 이 음이온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자죠. 음이온이 뭐라고? 핵에 가까이 있습니다. 음이온이 핵에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 나빠? 좋아요. 음이온이 논리 끝 됐죠. 음이온이 안정합니다. 음이온이 안정합니다. 안정하면 뭐라고요? 약염기입니다. 그의 짝산 뭐라고요? 강산인 겁니다. 산소도 오른쪽 갈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S 캐릭터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여기 아직까지 기출이 안 됐는데 요게 뜰 가능성이 아주 확률은 50%입니다.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 웃기려고 한 건데 아무도 웃지도 않는 이 썰렁하며 일단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는데 자꾸 목이 말라서 자꾸 물을 먹게 되느냐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음번에는 좀 마스크 더디 안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철저히 이해해 주십시오. 왜 산소도가 오른쪽 갈수록 증가할까요? S 캐릭터에 따지는 겁니다. 짝연기를 보니까 S 캐릭터가 최고 큽니다. S 캐릭터가 크다는 것은 핵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핵에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네? 음이온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플러스를 때린 것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뭐 행복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니? 음이온이 안정한 겁니다. 안정하다. 약염기다. 그의 짝산 강산이다. 이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약염기의 짝산은 강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갈수록 산성도가 증가하는 성질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되셨죠? 넘겨보실까요? 한 장. 26페이지 보면은 공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설명을 할게요. 알코올이요. 보통 에탄올이 이게 pK 값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알코올이 보통 약 16부터 18 정도 됐죠? pK 값이. 아세트산은요. 구조 가만히 보세요. 얘는 CH3, CH2OH 에탄올이고요. 얘는 아세트산 CH3 카보닐이 OH입니다. 탄소의 개수 두 개 똑같아요. 다만 얘는 이런 걸 카보닐이라고 하거든요. 카보닐이 붙어 있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얘 pK 값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이건 뭐 산성도가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광분하세요? 차이가 불과 12 정도밖에 차이, 12부터 한 400개 차이 안 나는데, 마이너스 로그입니다. 10의 14승이라는 얘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우와, 놀라운.
pK 값이 얘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겁니다. 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너는 왜 그렇게 산성도가 똑같은 OH인데 넌 왜 이렇게 산소가 크니? 넌 왜 이렇게 산성도가 과도하게 크느냐? 너 똑같은 OH인데. 저요. 짝염기에 달려 있거든요. 제가 짝염기거든요. 어저께 배웠거든요. 원자 배열은 가만히 놔두고 전자만 이동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과정을요. 원자 배열은 변동시키지 말고 전자만 이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그리는 걸 어저께 배운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공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카복시산의 짝염기는 공명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공명 안정화란 말을 했거든요. 카복시산의 음이온은 짝염기는 공명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공명 안정합니다. 안정하니까 약염기입니다. 그의 짝산 개강산인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비해서 아세트산은 산성도가 약 10의 12승 이상 더 커지는 겁니다. 이 정도 개념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굉장히 복잡한 것들 그런 거 못합니다. 그건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그건 제껴야 돼요. 근데 인덕티브 에펙트가 뜬 걸로 봐서 이 정도는 하나쯤은 교수님이 걸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불일타를 대비해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야 이거 봐라. 카복시산의 짝염기는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 공명 안정하면 약염기다. 그의 짝산 강산이다. 이런 얘기라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잠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페놀이라 그랬죠? 이거 pK 값이 얼마라 그랬습니다? 10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OH인데 얘는 16 내지 18이고 얘는 10입니다. 산소도가 얘가 월등 큽니다. 10의 6승 100만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얘랑은. 그러니까 얘가 산소도가 큰 이유가 또 뭐니 이겁니다. 항상 짝염기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음이온입니다. 그의 짝염기. 짝염기를 딱 그려낸 다음에 아하 전자를 넘기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원자 배열은 가만히 있고 전자만 핑핑 넘기는 구조가 가능한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중결합되고 음이온되고 팅팅. 또 전자가 뿅 하고 넘어오면 뿅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또 공명을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요.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공명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평 되고 평 되면 원위치 되는 거예요. 이게 뭘 한 거냐면요. 공명 안정화되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짝염기가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 안정하다. 안정하면 뭐라고요? 약염기라고요. 그의 짝산 뭐라고요? 강산이라고요. 그래서 pK 값이 10으로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십시다. 거기 나와 있는 건 나머지 다 제끼자고요. 이제 다 버리자고요. 싹. 이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 인덕티브 에펙트 수준에 있는 겁니다. 유기화학 전체에 거쳐서 인덕티브 에펙트가 기출에 나왔고 인덕티브 에펙트는 유기화학의 산성도를 따지는 원리 중에서 거의 1, 2빠따로다가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티브 에펙트가 기출에 뜬 걸 보고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에서 하나가 뜨면 떴지. 거기 나와 있는 뭐 수수결합이니 액티메틸렌 컴파운드니 아로메티시티가 뜬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예외인 경우라서 이것까지 설명하면 이건 4일 갖고는 안 됩니다. 유기만 석 달을 하셔야 합니다.
두 문제 맞추겠다고 석 달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공부를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대신에 이 정도는 좀 반복하셔서 구조까지 좀 그릴 수 있고 외울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자, 신나게 넘깁니다. 쭉쭉쭉 넘깁시다. 다 버리고 중간에 복잡한 거, 야, 이걸 다 아는 줄 알고서 또 중간에 읽어봤죠? 예, 그러지도 말고 그냥 쫙쫙 버리고 3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35페이지까지 넘어가 주세요. 쭉쭉 넘겼습니다. 다 버리십니다. 중간에 있는 거 싹 다 버리세요. 예,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죠? 예, 괜히 그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또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뭐 6위를 2차에서 택한 친구들. 자, 이번에는 35페이지에, 자,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지금 오늘까지 배운 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주 편안합니다. 분광학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실지도 몰라요. 근데 고분자는 아마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반응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고분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분광학은 정말 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고비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한 고비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5페이지 보면은 작용기라고 써 있습니까? 표가 있죠? 그 작용기를 지금부터 같이 외웁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건 뭐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유기화학은 이 작용기의 변환을 다루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용기를 갖다 외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R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요. 그냥 탄소입니다. R은 탄소야. 탄소 혹은 수소를 그냥 R이라고 합니다. R에 OH가 있는 거.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건 지금 외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서 외웁시다. 네, 지금 이제 또 저기 뭐 앞에 부분 걱정돼갖고 또 앞에 부분 신경 쓰느냐고 이 부분 못하면 안 돼요. 차라리 다 까먹어버려. 산소도 만약에 헷갈리면 다 날려버리고 이거 외워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만약에 헷갈려갖고선 거기서 신경 쓰느냐고 또 진도 못 나가고 또 여기서 또 이거는 조금 맛이 가서 못하고 있으면 차라리 그럴 바엔 앞에 부분 다 버려버리고 이걸 하자고요. 오케이? 자, 외웁니다. ROH 하면은 알코올하고 외우세요. ROH 알코올하고 외우세요. 작용기입니다. R은 탄소나 혹은 수소고요. ROH 하면 알코올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R이 수소면 뭘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뭘까요? 그냥 물이죠. 이건 알코올 아니죠. 이건 알코올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R은 수소면 안 돼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 탄소가 하나짜리죠. 탄소가 하나짜리에 OH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탄소에 수소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지만 4개가 붙어있는 꼴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CH3OH, 가장 간단한 알코올인 겁니다. 가장 간단한 알코올, 메탄올이라고 부릅니다. 명명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명명은 몰라도 괜찮고, 알코올이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복잡한 알코올, 조금 더 복잡한, 탄소가 2개짜리 알코올 아니겠어요? 탄소가 2개짜리 알코올이 조금 더 복잡한 알코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탄소에 수소 몇 개 있어야 됩니까? 3개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니까 CH3, CH2OH, 에탄올, 소주입니다. 소주. 그러니까 ROH 알코올, ROH 알코올 하고 외우는 겁니다. ROH 알코올.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건 돼요? ROH 알코올. 됐죠? 또 외웁니다. R에 O에 또 R입니다. ROR입니다. 이번엔 ROH가 아니라 ROR이라고요. R은 H거나 탄소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둘 다 수소면 물이고요. 하나만 수소면 알코올이니까 이때는 둘 다 탄소여야 됩니다. 이거 갖다 우리는 ether라고 합니다. ether. 번역판으로는 에테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테르, ether. ether, ROR ether. 가장 간단한 놈은 C에 O에 C겠죠. 제일 간단한 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탄소에 수소 몇 개 있어야 합니까? 3개니까 CH3, 여기도 CH3. 다이메틸 이서입니다. 명명은 몰라도 괜찮고요. 이서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이서 맞습니까? 이서.
이게 뭔가요? 웬 갈매기를 그려놓으셨나요? CH3, CH2, CH2, CH3잖아요. 다이에틸 이서입니다. 아무튼 이서, ROR 이서. 두 개를 묶어서 암기합니다. ROH, 알코올, ROR, 이서. ROH, 알코올, ROR, 이서. ROH, 알코올, ROR, 이서. 이렇게 외웁니다. 자,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 이거 앞으로 이제 이게 붙어 있거든요. 탄소산소 이중결합이. 아래 탄소산소 이중결합 바로 옆에 H가 있는 놈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을 갖다 특별히 카보닐이라고 합니다. 카보닐이라 불러요. 탄소산소 이중결합 부분을 카보닐이라 부른다고요. 카보닐이라 부르고요. 아래 카보닐의 바로 옆에 H가 있는 겁니다. 아래 카보닐의 바로 옆에 H 있는 놈을 암기합니다. 알데히드라고. 알데히드라고 합니다. 알데히드. 아래 카보닐의 H 알데히드. 아래 카보닐의 H 알데히드. 자, 여기 R은 수소에도 괜찮습니다. 왜? 탄소가 이미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알데히드는 이놈입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라 부릅니다. 명명은 몰라도 괜찮고요. 그냥 알데히드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또 조금 더 복잡해진 건 이 부분이 수소 말고 탄소면은 알데히드가 되겠죠. 아세트알데히드라고 부르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데히드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암기하는 겁니다. ROH, 알코올, ROR, 이서. 아래 카보닐의 바로 옆에 H, 알데히드. 또 아래 카본을 있고 또 R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수소면 뭡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수소만 되면 뭐가 돼요? 혹은 둘 다 수소면 알데히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R은 절대 수소면 안 됩니다. 이런 놈을 갖다 깨떤이라고 합니다. 깨떤. 케톤이라고 부릅니다. 케톤. 가장 간단한 케톤은 탄소여야 합니다. 이게 한 개라도 수소인 그 순간 알데히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케톤, 아세톤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고 여자분들이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물질입니다. 케톤. 그래서 자, 암기해야 됩니다. 작용기예요. ROH, 알코올, ROR. 지금 외우세요. 외우는 거는 지금 정신 차리면 여러분들 나이엔 외워지는 거예요. 20대는 그런 겁니다. 20대 맞지? 20대. 오케이? 혹은 뭐 아무리 나이 먹어봐야 여러분들이 50대일진 않잖아요. 50 몇 살에 변리사 붙은 분 있죠? 50 몇 살에 변리사 붙은 분 저기 신문에 나왔던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50 몇 세인데 20 몇 년간 공부해가지고 붙었던데 직장 생활하다가 공부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공부하다가 계속 그래갖고 20 몇 년 동안 했다를 진심 박수 쳐줍니다. 진심 박수 쳐줘요. 와, 정말 그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영광스럽진 않을 것 같기도 해. 영광스러운 건 맞는데 뭐 금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많이 벌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은 이뤄낸 것에 대해서 진심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죠. 정말 내가 친구라고 말해도 되나? 대단한 분이시죠. 대단한 아저씨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아저씨입니다. 미트디트스는 몇 살의 기록인 줄 아십니까? 의대 가신 분 중에? 의대 가신 제 제자입니다. 제 제자인데 40대요? 40대는 많아요. 56년생입니다. 56년생. 56년생이면 몇 살이세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정도 되면 저도 모릅니다. 이게. 56년생이신데 지금부터 한 10년 안 됐어요. 한 8, 9년 전쯤에 미트 합격했습니다. 미트가 아니라 저기 편입, 의대 편입. 거의 60 거의 다 돼갖고 붙으셨어요. 그러더니 의대를 갔다 그 나이에 가십니다. 그러면 의대가 보통 공부 10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업하고 나면 7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라고 그분도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막 이상한 관계입니다. 선생님 왜 그 의대를 가시려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의사가 되어서 자기는 전문의까지는 안 가고 그냥 6년제를 정확하게 졸업을 해서 의사 자격증만 나오면 그 자격증 갖고 봉사활동 다니려고 한다.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말하는 게 굉장히 경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맨날 김 선생님 담배 좀 끊어요. 끊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은 내가 그 당시에는 못 끊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끊었어요. 끊은 지 제가 지금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분이 그 말하는 게 생각납니다. 56년생이 있었어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최연소, 미트 합격한 최연소 몇 살 같아요? 미트생은 대학교 4학년 이상을 졸업해야 갈 수 있습니다. 미트는 대학 4년을 졸업한 이후에 그 석사로 가는 겁니다. 석사. 그렇기 때문에 4년 졸업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학사 학위를 갖고 있어야만 시험 볼 자격이 생겨요. 4학년이거나 학사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최연소가 몇 살인 것 같아요? 20살입니다. 20살에 벌써 독학사로다가 학사기를 갖고 있습니다. 20살, 21살 형제 둘입니다. 천재 둘이었습니다. 천재 둘. 탭스가 둘 다 900 몇십 점이고요. 뭐 탭스 영어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 중에 제일 쇼킹한 말. 선생님 유기화학 문제를요. 내용을 외워서 푸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부 다 자기가 들고 치고 응용해 갖고선 응용된 대로 푸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 이게 무슨 질문인가? 처음에는 그 질문의 진위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암기하라니까 외워서 푸는 거야 했더니 아니 그러면 책에 있는 걸 누가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는 책에 있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시험 문제 13개에서 13개 문제 나왔는데 13개에서 2개밖에 못 맞고 온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그러고선 나한테 그 질문을 하길래 내가 외워서 푸는 건데 그랬더니 그러면 책에 나온 대로 그냥 풀면 돼요? 이러는 거야. 그거야. 그럼 누가 못 풀어요? 그랬더니 가볍게 만점 받고 옵니다. 갖고 내가 질렸습니다. 아, 시대의 천재들이 있긴 있구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암기하자는 겁니다. 지금 now. 자, 외웁니다. ROH 뭐. 안 외울 겁니까? 지금? 거기에 기 죽어서? ROH, 알코올, ROR, ether. R의 카본들의 바로 옆에 H, 알데히드. R의 카본들의 또 R, 케톤.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그 다음에 또 R의 카본들의 OH 있는 거. 얘를 갖다 카복시산이라고 합니다. 카복시산, 영어로는 카복실릭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계속 설명했던 얘가 뭐예요? 이름이 아세트산이잖아요. 아세트산. 이게 식초의 성분 아세트산.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 R의 카보닐의 OH, 카복실릭 애시드. 또 R의 카보닐의 OR 하면 R의 카보닐의 OR입니다. 요 R은 수소면 안 됩니다. 요 R이 수소면 뭐죠? 카복시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R은 절대로 수소면 안 됩니다. 요 R은 수소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 R은 수소가 가능할지 몰라도 이 R이 수소면은 카복시산인 겁니다. 그러므로 R의 카보닐의 OR 이를 갖다 우리는 에스터라고 부릅니다. 에스터하고 이스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R의 카보닐의 OR 에스터. 또 R의 카보닐에 할로젠이 붙어 있습니다. 할로젠이라고 쓰면 FClBrI거든요. FClBri 주로 많이 붙는 건 Cl하고 Br이 많이 붙어 있어요. R의 카보닐에 할로젠이 붙어 있는 놈을 갖다 우리는 아실할라이드라고 합니다. 아실할라이드. R의 카보닐에 할로젠이 붙어 있는 걸 아실할라이드 이렇게 불러요. 또 R에 카보닐이 있고 O가 있고 또 카보닐이 있고 또 R이 있는 겁니다. R의 카보닐에 O의 카보닐에 R 이렇게 있는 놈을 언하이드라이드라고 합니다. 언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는 작용기의 이름이에요. 암기하셔야 합니다. 또 R의 카보닐에 질소가 붙어 있는 놈입니다. 이게 질소에 여기 수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NHR일 수도 있고 R의 카보닐의 NR2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 카보닐의 질소가 있는 겁니다. 이 질소에는 수소가 있을 수도 있고 탄소가 있고 수소 있을 수도 있고 탄소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런 놈을 갖다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마이드라고 부릅니다. 아마이드라고 부르는 작용기의 이름이라고요. 암기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자, ROH 알코올, ROR 있어, R의 카보닐의 H 알데히드, R의 카보닐의 또 R 케톤. R의 카보닐의 OH 카복실릭 애시드, R의 카보닐의 OR 에스터. R의 카보닐의 X 할로젠 붙어 있다, 아실랄라이드. R의 카보닐의 O에 또 카보닐의 R 언하이드라이드. R의 카보닐의 질소 있다, 아마이드. 그 다음에 또 몇 가지만 더 외우실까요? 그냥 R에 X가 바로 붙어 있는 놈. X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FClBlI라 그랬잖아요. 이런 놈 갖다 우리는 알킬할라이드라고 합니다. 알킬할라이드. R의 카보닐이 아니라 참 R에 바로 X 있는 거. 이런 놈을 알킬할라이드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알킬할라이드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R의 X. 알킬할라이드. 이런 놈이 알킬할라이드 종류 중 여러 가지 무지하게 많은 종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라고요. 또 R에 SH가 붙어 있는 놈이 있습니다. ROH가 아니라 R에 SH. 이런 놈을 사이올이라고 합니다. 사이올. 또 R에 S에 또 R이 붙어 있는 놈이 있습니다. ROR이 아니라 RSR이에요. 이런 놈을 설파이드라고 합니다. 설파이드. 작용기의 이름들이에요. 작용기의 이름이니까 기출문제 2번 출제됐습니다. 작용기의 이름 묻는 문제로다가 2번 출제됐어요. 자, 다음 중 존재하는 작용기는 하고 나온 겁니다. 작용기 찾아보세요. 뭐 있어? 알코올, 그래요. 또 알데히드. 알코올, 알데히드 찾으면 되네. 작용기 외움 찾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탄소입니다. 탄소니까 그냥 R 이렇게 놓고 ROH 알코올, RO, R의 카보닐의 바로 옆에 H 알데히드. 그러니까 알코올과 알데히드가 존재합니다. 라고 기출문제가 2번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렸다가는 난리 나겠죠, 이런 거. 이런 거 틀리면 맞출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건데 뭐 이걸 못 풀어서 꺼리로 삼는 것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암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보면 구조 이성질체라고 써 있죠. 그게 시험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단골 중에 초울트라 단골인 겁니다. 그걸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브노트엔 너무 간략하게 써놨지만 교수님들이 유기화학을 내긴 내야 되겠는데 반응을 내자니 미안하고, 그렇다고 또 산염기에 어려운 걸 내자니 그것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유기화학 문제를 내긴 내야 되겠는데 에라이 이성질체나 내자 하면서 이성질체 문제를 갖다가 퍼레이드로 2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성질체 문제를 갖다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이성질체 많이 나오네 이 생각을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봅시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뭘 공부할 거냐면 서브노트 말고 거기 필기가 조금 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건 좀 적어놔야 돼요. 이건 좀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별도로 노트를 좀 요합니다. 이성질체 영어로는 아이소모라고 해요. 아이소모라고 합니다. 이성질체는요,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 분자식은 같다. 분자식이 같아야 합니다. 분자식이 다르면 안 돼요.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나 혹은 성질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이성질체라는 거예요.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나 성질이 다르다. 이걸 이성질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나 성질이 다르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성질체. 이때 이 이성질체는 크게 나누면 서브노트에
필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기해야 돼요. 이거는. 이성질체는 영어로는 아이소모라 부르고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나 성질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분자식은 똑같아야 돼요. 분자식이 달라지면 이성질체가 아닌 겁니다. 크게 다르면은 구조 이성질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입체 이성질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이성질체를 갖다 구분하면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가 있어요. 요 입체 이성질체를 또 크게 구분하면요. 요걸 크게 구분하면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것이 있고요. 거울상 이성질체는 영어로는 이난시오머라고 합니다. 이난시오머라고 부르는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부분입체 이성질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입체 이성질체는 영어로는 다이아스테레오머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이아스테레오머 부분입체 이성질체 하위 부류의 기하 이성질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이성질체 구조 전체 스트럭처 구조 전체예요. 유기화학, 일반학 통틀어서 다 이겁니다. 일반학에서도 배위화학에서 이성질체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때 이성질체 하면은 머릿속으로 딱 이렇게 꽂아놔야 됩니다. 이성질체는 자 기본적인 얘기가 뭐라고요? 분자식은 같다. 구조나 성질이 다르다. 구조가 다르거나 성질이 다르거나. 그리고 뭐하고 뭐가 있냐? 구조 있고 입체 있다. 구조 있고 입체 있는데 구조, 입체, 입체는 또 두 가지가 또 있다. 그 두 가지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이난시오머와 부분입체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다이아스테레오머가 있고 다이아스테레오머 하위 부류의 기하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다. 그 중에 오늘은 요거와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할 겁니다. 왜? 기하 이성질체는 아까 잠깐 했으니까. 오케이? 요 구조술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칠판 지면상 요건 좀 지울게요. 요것도 한번 따왔고요. 다이아스테레오머 오리지널은 기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갈등입니다. 이건 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이아스테레오머 부분을 강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제가 아직까지도 오늘까지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린트는 갖고 왔는데 결정은 못 내렸고요. 6단원에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건 결정을 못 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합시다. 자, 구조 이성질체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지우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C 5개, H 12개의 가능한 구조를 그려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분자식은 뭐라고요? C5H12입니다. C5H12라고 분자식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가능한 구조를 그려보십시오. 라고 한다면요. 그냥은 그리면 잘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뭘 따지는 거냐? 이런 걸 따져야 돼요. CnH 2n 플러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죠. CnH 2n 플러스 2니까 당연히 얘는 뭐죠? 알칸인 겁니다. 알칸인 거예요. 알칸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탄소가 전부 다 단일 결합이다 이 소리거든요. 탄소가 이중결합을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알켄이라 그랬고요. 탄소 3중결합을 뭐라 그랬죠? 알킨이라 그랬고요. 탄소가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사이클로알칸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C5H12이다라는 걸 보는 순간에 CnH2n 플러스 2라는 것을 일반식으로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얘는 CnH2n 플러스 2니까 알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알칸? 그러면 탄소가 전부 다 무슨 결합이더라? 단일 결합이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탄소가 5개짜리면서 단일 결합인 걸 다 그리면 되겠네요. 탄소가 5개짜리면서 단일 결합인 놈을 다 그려내면 되겠네요. 가장 간단한 거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잖아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 여긴 CH3,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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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라고 보이시는 건 이건 보이겠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네. 그리고 단일 결합이네. 볼 것 없이 C5H12이네.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뭐라고요? 뒤로 뒤집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그림입니다.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그림을 갖다 뒤집어 놓은 그림이라서 이런 건 의미를 두지 않을 필요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 탄소가 5개짜리인 놈, 단일 결합인 놈 찾으면 십자가도 있잖아요. 이 탄소,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가 존재하고 여기 탄소니까 탄소가 5개짜리에다가 그 다음에 탄소가 5개짜리인 단일 결합 화합물이니까 C5H12이잖아요. 그러면 C5H12로다가 가능한 구조를 갖다 막 여러분들이 임의로 막 그려보세요. 3개 이상은 절대 안 나옵니다. 어떤 친구는 세워서 그린 다음에 다르지 않나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지? 어떻게 그려도 3개 이상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갖다 봅니다. 얘도 C5H12 맞아요? C5H12 맞죠? 얘도 C5H12 맞죠? 얘도 C5H12 맞죠? 분자식은 C5H12이 분자식 아닙니까? 분자식은 다 똑같은데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다르게 생겼죠? 생긴 게 완전 다르잖아. 성질도 다르는 거 알고 있네요? BP 1등 누구였어요 아까? 끓는 점 1등 아까 배웠잖아요. 표면적이 넓은 거. 그래서 1등, 2등, 3등이라 그랬고요. 녹는 점은 대칭 구형인 놈이 1등이어서 1등, 2등, 3등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성질 다른 것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나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구조가 다르게 생겨 먹었어요. 구조 이성질체라고요. 얘들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른다. 이 개념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C5H12 구조 이성질체 몇 개?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왔어요. 몇 개냐라고. 3개요. 이렇게. C5H12에 가능한 구조 이성질체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하면 3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해 해당하는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름은 모를지라도 최소한 얘들은 서로 간에 구조 이성질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정도는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C 6개, H 14개라고 했습니다. C 6개, H 14개의 가능한 구조로 다 그려보세요. 했더니 다 그려봐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CnHn 플러스 2죠. CnHn 플러스니까 탄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합니까? 6개가 되면서, 탄소의 개수는 6개가 되면서 전부 다 알칸이기 때문에 단일 결합인 놈만 그려내면 되죠. 그렇잖아요. 탄소의 개수가 6개를 가지면서 단일 결합인 화합물의 구조를 다 그려낼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간단한 거 안나또와 소와 노와 도와 요와죠. CH3,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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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 C 6H 14이잖아요. 이걸 그린 다음에 또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되겠네. 안나또와 소와 노와 도수의 곁다리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일 결합이면서 탄소 개수가 6개짜리니까 C6H 14이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곁다리가 여기 있으면 또 달라지겠네. 그러니까 한나또와 소와 노와 도와의 곁다리가 여기 있으면 또 달라졌잖아요. 얘와 얘는 뭔가 또 다르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건 안 돼요 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돼요. 이건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일단은 5개짜리의 곁다리는 일단 끝났네. 또 그립니다. 한나또와 소와 노와 곁다리도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곁다리가 2개. 그럼 얘하고 다르고 얘하고 다르고 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안나또와 소와 노와 곁다리 리도 다르잖아요. 같은 탄수에 곁다리가 두 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그려집니까 하면 5개가 그려집니다. 외우고 들어가야 되겠죠. 시험 볼 때 이걸 니들이 그린다고? 웃기고 있네. 실수 나옵니다. 100%. 나도 나와 실수. 못 외운 건. 못 외운 건 나도 실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험장에서 그리고 있으면 놀라운 피입을 돼요. C 6, H 14색 구조 쓰겠수 몇 개? 5개라고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 암기하지 않고 이거 갖다 선생님 이런 경우 없을까요? 하면서 네 나름대로 막 그리면 그리잖니?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암기하고 들어가시는 거지 결코 시험장에서 그리고 있는 바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바보 수험생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외우지 않은 데서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운명이죠. 그땐 시간을 투자해서 그려봐야죠. 근데 반드시 하나를 더 그리거나 하나를 덜 그립니다. 하나 더 그리거나 하나 덜 그리거나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퍼레이드로 내는 것 같아 교수님이.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성질체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요. 이성질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실수가 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유발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참 교수님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기 문제를 풀었을 때 기분 나빠하는 교수님이 있잖아요. 좀 그런 분들이 시험장을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유기화학에서. 유기화학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0.0001의 비중밖에 안 차지하는 걸 갖다가 시험에 한 10번을 출제했다는 거는요. 이거는 좀 뭔가 신기한 얘기인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십시오. C5H12의 구조 있을지 몇 개? 아까 3개라고 칠판 지우면서 머리가 같이 지워지면 어떡해. 3개라 그랬습니다. C6H14 몇 개? 5개입니다. 5개예요.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이건 안 돼요 하면서 니들이 그린 건 다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갖다 막 자기가 막 비틀어 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됐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요거 있잖아요. 얘가 얘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구조를 비틀어 갖고 이렇게 했고 요거 안 되나요? 안 돼. 5개예요. 암기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더 뻗어나가 볼게요. C7H16이겠죠. 느낌상으로도 개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오죠. 느낌상으로도 무지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그죠? 이거 그리려고 하면 날 셉니다. 9개입니다. 암기하고 들어가세요. 9개를 심심하면 그려보십시오. 한번 심심하면 진짜 한번 그려보세요. 저기 공부하다가 도저히 저 특허법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민법이 뭐 판례가 머릿속에 안 들어올 때 그때 화학으로다가 뭔가 리프레시 한번 하자 하는 느낌이 들 때 김선민이가 그때 9개라 그랬지? 그 9개나 한번 심심하니까 그려보자. 그러면 딱 하나 그리고 말 겁니다. 이렇게 딱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딱 하나 그리고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 곁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에 곁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에 곁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곁다리. 일단 5개에서 또 해갖고 또 이렇게 막 그리다 보면은 10개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8개 그려지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즉,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외우고 들어가란 말입니다. 아셨죠? C8H18이겠죠? 얘는 몇 개인 줄 아세요? 못 외웠습니다, 나도. 수십 개예요, 수십 개. 만약에 이걸 만약에 출제를 했다, 교수님이. 욕을 퍼레이드로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출제 못해요. 맥시 출제할 수 있는 최대의 개수! 얘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역대 기출 문제 중에서 미트리트, 피트, 모든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통틀어서 얘도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여기까지는 시험을 무지하게 잘 냅니다. 3개, 5개는 잘 냅니다. 그러니까 3개, 5개 일단 외워주면 요거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복잡한 구조 이수체 그리는 방법을 조금 더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암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C5H12 몇 개라고요?
3개. C6H14 몇 개? 5개. C7은 9개. 이 정도요.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입체 이성질체 중 기하 이성질체는 내일 할 건데, 내일이 아니죠. 참, 다음 주죠. 기하 이성질체는, 자, 구조가 뭐라 그랬어요? 거울상 이성질체 있고, 부분 입체 이성질체 있다 했죠? 그 밑에 기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요. 기하 이성질체. 요게, 아까 얘기했던 이 개념이라고요. 이중결합에서, 뭐, 예를 들면, CH3를 한번 해볼까요? 큰 전기가 같은 쪽에 있어요. CH3를 해볼까요? 큰 전기가 반대편 대각선에 있습니다. 이런 거 갖다 뭐라 불러요? 시스. 이런 걸 뭐라 불러요? 트랜스. 시스 트랜스를 얘들 갖다 우리 관계를 뭐라 그러냐? 기하 이성질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을 간의 관계를 기하 이성질체, 시스 트랜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즉 기하 이성질체는 이렇게 이중결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고리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고리에서 나오는 경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고, 이중결합에서 기하 이성질체가 가능하다. 즉 같은 쪽에 있다, 시스 반대편에 있다, 트랜스. 자,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자, 시스세요, 트랜스세요? 시스, 트랜스. 같은 쪽에 있습니까? 반대편에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시스야, 트랜스야? 시스야, 트랜스야? 테스트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같은 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쪽은 이오탄탄소에서 같은 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탄소에 이렇게 있는 것 같다가 우리는 같은 자리, 이건 같은 자리라 부르는 거지 시스트랜스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스트랜스는 이오탄탄소일 때 등치 큰 치원기가 같은 면에 있느냐, 반대편에 대각선에 있느냐의 개념이지, 하나의 탄소에 이렇게 있다 해서 이걸 같은 자리, 반대편 대각선 이렇게 말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스도 아니고 트랜스도 아니고 그냥 같은 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시스트랜스의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기하 이성질체 이렇게 부른다고요. 기하 이성질체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중결합 화합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중결합. 수수님, 단일결합에도 기하 이성질체 있지 않나요? 단일결합에도. 수수님,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면 이 CH3 두 개가 이렇게 반대편에 보이는 것처럼 되고, 또 이렇게 그리면 같은 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거 시스 아니에요? 이거 트랜스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앙 돼요. 왜 앙 돼요? 단일결합은 돌거든요. 단일결합은 시그마 결합이에요. 시그마 결합은 회전돼도 상관없습니다. 파이결합은 pp5 본드 때문에 회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결합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뱅글뱅글 도니까 시스트레스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도 트레스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중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라고요. 시스트레스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고리에서 나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에서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성질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구조 성질체는 머릿속에 꽂아 놓을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거기에 산소가 개입되고 거기에 할로젠 개입됐을 때 그때 이성질체 구조를 갖다 그리는 거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먼저 이걸 꽂아놔야 돼요. C5H12 몇 개? 구조물체 몇 개? 3개. C6H14 5개. C7까지만 알아둡시다. 9개. 그 정도 머릿속에 꽂아두시고 거기에 남드는 구조 그림 3개, 5개짜리는 확실하게 그려낼 수 있도록 연습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산소나 할로젠이 끼어들어갔었을 때 어떤 구조가 나올 수 있는지를 찾기가 수월하거든요. 오케이?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2단원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2단원의 내용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어떻게 뜨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갈등이 많이 밀려오는데 다이아스트레오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하겠네요. 그거는
그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걸 설명하자니 학생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하자니 뜰 것 같기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약간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결정을 해서 가지고 올게요. 알았죠? 그리고 저희 추석들 잘 보내시고 오늘 배운 것까지는 한 번만 좀 부탁합니다. 한 번만 복습 쫙 해주시고 이해 안 되는 것에서 막 집착하고 여기서 시간 보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되는 부분만 과감하게 암기하는 걸로 끝내시죠. 화학은요. 이해되는 부분만 과감하게 암기하고 끝내고 과감하게 진짜로 응용하고 이런 것은 일반학이거든요. 유기는 응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하셔서 그냥 끝내는 방향으로 공부를 임하는 것이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